50대 여성에게 보이스피싱으로 현금 26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찾아와 직접 돈을 건네받는 대담한 수법을 썼습니다. 단일 보이스피싱 사기 중 최대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아니 보이스피싱 사건 저도 여러 차례 접해봤지만 한 사건 한 피해자가 26억 원을 뜯겼다. 예. 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저도 사실은 지금 이 보도 경위나 뭐 사건을 보면서도 아직도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네. 뭐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예. 50대 여성이 지난달 31일 예. 캠핑 용품이 배송될 예정이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물품을 이제 구매한 적이 없으니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이 나는 검찰 수사관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택배 관련된 문자인데 전화하니까 검찰 수사관이라고 예, 예.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 범죄에 연루돼 계좌를 검수해야 되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말을 했다랍니다. 아하, 그래서 예. 피해자는 13차례에 걸쳐서 26억 원을 인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평균 2억 원씩 13차례 26억 원이니까 평균 2억 원씩 다 현금으로 예. 뭐 10,000원권이나 50,000원권으로 13번을 인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네. 보이스피싱 그 사람들한테 범죄자들한테 줬다는 건데 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거 뭐 뉴스 댓글란에도 지금 엄청나게 댓글이 달리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김준일 기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상식을 넘나드는 변호사이신 박지훈 변호사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26억을 지금 인출했는데 13차례를 2억 원씩. 근데 한 은행 우체국에서 네, 그런 우체국입니다. 건가요? 거의 다 10,000원권이에요. 네. 10,000원권을 캐리어에 한 3억씩 담아가지고 전달을 또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전혀 제지도 안 되고 그쵸.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이 왜 생겼냐 하니까 예. 유산으로 뭐 받은 돈인데 네. 아마 은행 직원이 그래도 물어본 것 같아요. 우체국 직원이. 예.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뽑습니까 하니까 예. 이민 간다. 이민 이렇게 간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경찰하고 금감원 등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금융기관들에게 전부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창구 직원분들도 다 교육을 받으시고 거액 현금 인출 특히 뭐 어르신이나 이런 분이 오셔서 하시면 반드시 물어봐라. 금감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 돈을 보내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 안 했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금감원이나 검찰 직원을 사칭했는 거, 네네. 요거를 체킹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 기본적으로 이게 매트릭스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체킹할 때 네. 없음으로 기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그 얘기를 직접 있는 대로 안 하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화를 금관에 받았냐 아니면 예. 검찰 수사 직원한테 받았냐 하면 예 하면 한 번 더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네. 왜 이걸 합니까?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어볼 건데 네. 그 질문에 없음으로 표시를 하면서 결국은 거액의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 저도 여러 번 만나봤지만 사실은 한번 이렇게 뭔가 홀리면 네. 일반적으로 하지 않을 그런 행동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요. 문제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보면 네. 뭐 계좌 이체를 하라 혹은 그 단말기 앞으로 가라 뭐 마음 부른 대로 눌러라 이런 식의 방식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직접 인출을 해서 가지고 와라 해서 직접 만나고 전달받는 이런 수법을 사용했다면서요? 예, 일단 총 5명이 이제 여기에서 연루가 됐는데요. 네. 직접 만났답니다. 50대 여성을. 그래서 아파트 단지 후문이나 예. 단지 안까지 들어와서 만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예. 그러니까 점점 대담해진 게 아니야. 처음에는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네. 이 50대 여성이 계속 돈을 가져오니까 예. 좀 더 대담하게 만나서까지 하고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봤을 때는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직접 만나고 노출시키고 자신들을 이거 경찰이 요새 상당히 뭐 검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노출이 없잖아요. 예. 잡혔지 않습니까 일부가? 예, 일부는 잡혔습니다. 예. 잡혔고요. 지금 남성 2명, 20대, 40대, 그리고 여성 1명, 20대 이렇게 예. 총 3명이 잡혔습니다. 다만 예. 이제 총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적 중인데 네. 일반적으로 총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지 않고 뭐 중국이나 뭐 저 캄보디아, 예. 베트남 이런 데 있죠. 동남아시아나 뭐 중국 예. 쪽에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검거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찌됐든 경찰은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혹시나 박 변호사 네. 어떻습니까? 어렵게 국제 공조해서 또는 뭐 국내에 혹시 있든지 해서 총책을 검거했다. 그러면 이 26억 원
회수 받을 수 있을까요? 총책이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네. 어쨌든 간에 회수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범죄 수익 환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예.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아하. 총책이라 하더라도 예. 여러 가지 점조직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위에 선도 있고 네. 인출책이 따로 있고 요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마도 지금 다 자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를 겁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점조직 형태라고 점조직 하죠. 형태가 돼 있다고 예, 예.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총책을 잡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 지금 26억을 탄수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피해자분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상태겠네요. 참 우려스러운데 그렇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도 빨리 검거해서 가능하다면 피해 금품을 다 회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도 26억 원이라는 피해액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 김준일 기자, 예. 매년 증가하고 있죠, 지금. 예, 금감원에 따르면은 2017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 범죄 피해액이 2,431억 원이었는데요. 2,431억. 예, 근데 다음에 2018년에는 4,440억, 우와. 그리고 2019년에는 6,720억. 6,720억 예, 원이요. 예.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2년 동안 거의 2.5배, 3배 가까이 늘은 거예요. 어이구.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그러면 예. 올해도 더 늘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뭔가 더 강력한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력한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6월 정부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첫 개월 방안도 발표했는데 또 이렇게 뭐 엄청난 26억 원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네. 과연 박 변호사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전쟁을 선포를 하긴 했습니다. 정부에서. 예. 특히 가능한 모든 범죄를 적용해서 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인출책들도 다 처벌하는 걸로 하는데 예. 또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도 있죠. 금융기관한테도 책임을 좀 물은 방향으로 아. 만약에 이용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예.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배상 책임 지도록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워낙 좀 지능화가 돼 있고 자꾸 범행 수법이 바뀌고 참, 교묘해지고. 직접 만날 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막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통화만 하다가 네, 지금은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못 따라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수상한 전화나 메시지 등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